효자촌 동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입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박경희, 이영경시 의원님과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담초등학교 측에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효자촌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선거지구 지정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탄생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작은 대선 전 정치권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란 이슈로 등장하였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장기적 프로젝트 하나로 법률안을 내었고 여야 합의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처음 대상으로 삼았던 일기 신도시를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재건축을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 쓰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읽는다. 또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쓰되 분당 신도시 특례법이라고 읽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정책질의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의원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108개의 지역 중 현재 상황으로는 분당 신도시만이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신도시 특례법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주택시장상에 따라 재건축 장려보다는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법 및 국도계획법 등의 규제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주대책 및 금융지원 등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효자촌 4개 단지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의 핵심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중앙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7개의 특별정비 예정구역 단지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분당 신도시의 다른 구역과도 차별화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효자촌은 단지 중앙에 약 6,000평에 달하는 공유 하천이 흐르고 있어 동부산 용적률보다 체감 용적률이 훨씬 낮아 더욱 쾌적합니다. 재건축 후에는 우리 단지의 사적 공원처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율당공원에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촌 4개 단지 평균 용적률 약 183%이고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이 약 20평 정도 되어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 아파트 구성 평균에도 4개 단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 후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풀기 어렵다는 이해관계 조정이 쉽고 주민 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재건축은 양자의 각보다는 아니라 고차 방정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효자촌 선도지구 공모 신청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 효자촌은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진수성찬을 차려 바쳤는데도 성찬을 즐기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찬을 떠먹여주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더 쾌적하고 안락한 삶과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우리는 이제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처럼 우리가 직접 나서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효자촌 주민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명도 효자촌인지라 이 땅에 살았던 효자들이 덕을 많이 쌓아 이제 발복이 된 것 같습니다. 분당 주민들 대부분이 교육 및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산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서 주거 환경 평가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객관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지인이 작년 5월경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택시장 사이클상 정점에 가까우니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정 그렇게 사고 싶다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분당은 재건축 이슈가 있어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회복되고 장래에 유망하다고 설명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탁해 우리 효자촌 단지에 금매로 나온 물건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지인은 4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계약금을 치르고 매수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후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수한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삶을 꿈꾸니 너무 행복해서 그랬답니다. 이제까지 여러 곳에서 살아보았지만 정말 살고 싶은 집은 효자촌 이 아파트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인들이 분당을 방문하고 감동한 사례가 여러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분당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분당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재건축 분당금 문제일 것입니다. 성남시 주민설명회 때 8월 말경에 대략 윤곽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제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효자촌 이용률은 약 183%입니다. 재건축 시 성남시로부터 약 280% 이용률을 받고 사업을 한다면 기존 가구보다 50%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기존 구축 32평 아파트 2채가 신축 같은 평형대 아파트 3채가 됩니다. 현재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4평형 신축 건축비는